자, 우리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직 일관성이 없는 상황인데요. 증시의 대내 변수들 점검해 보면서 FOMC 회의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KR선물 서상영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나마 6거래일 만에 거래소 현물시장에서 다시 주식을 좀 사들이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소폭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요즘 움직임 보시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환율도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한국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시장의 변화를 이끈 것이고요. 즉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유입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을 이끌던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현물과 선물 모두에게서 지난주 매도를 보인 것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닌 이머징 시장 전반의 특징이었고요. 이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좀 매파적으로 흐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도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FOMC 회의 포함해서 이번 주에는 그리스 이슈도 그렇고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시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스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주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리스 디폴트는 그리스 국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디폴트 가까이 가게 된다라면 독일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그렉시트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70% 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와 채권단 모두 이대로 문제가 커진다라면 서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1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담, 25일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월말로 가면 갈수록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로만 해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여기서 매파적인 내용이 언급이 될지 또는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루는 비일비파적인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금융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디폴트를 지켜보기에는 독일이 안아야 될 부담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그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정작 그리스 국민 자체가 상당 부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든 남은 회의에서 타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주셨고요. 궁금해지는 것이 또 하나가 FOMC 회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9월에 인상을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무언가 옐런 의장도 분명 신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옐런 의장이 지난번 올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2014년 7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올 3월 금리 인상설에 휩싸였지만 경제 지표들이 위축되면서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즉 옐런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 2분기 지표들이 하나둘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14년 7월 발언 이후의 지표 악화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코멘트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율을 중시 여길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더 중시 여길지에 따라서 9월 금리 인상과 12월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으로 나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9월 인상설이 더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12월 인상설이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9월 인상과 12월 인상에 따라서 또 시장 반응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신호들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뜻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이제 뭐 알리는 행동인데요. 뭐 그런데 최근 이제 현재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연준의 성명서에서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고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기는 뒤로 미뤄둬야 된다는 판단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지난번 3월과 같은 0.75% 내외의 움직임을 보인다라면 뭐 결국은 금리 인상 9월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는 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뭐 한다는 것 때문에 이머징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외국인들의 본격적으로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이제 달러화 강세는 더욱 커지면서 상품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도표에서 만약에 0.5% 미만으로 크게 낮아진다라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명하면서 12월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도 랠리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를 유심히 봐야 되겠군요. 0.75% 내에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0.5% 아래쪽에서 집중이 되는지에 따라서 9월과 12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선물 서상영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